않고 PPT 파일을 만들지 않고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지침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는 좀 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직원들이 분명히 인건비와 관련된 인상안을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노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일단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좀 돼요. 근데 최저임금이 몇 프로가 인상이 되냐면 1.7%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1.5%가 2024년도에 성장할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2.4%에서 2.1%로다가 내리긴 했는데 실제로 다른 이렇게 경제연구소 쪽에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면 올해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률은 1.4%에서 1.5%로다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좀 대사라 아마 노조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1.5% 물가 상승률 관련된 부분은 1.5%를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3.2%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 급여는 최소한 3.5%는 인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농민에서도 이제 그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쌀가루가 하락되고 농산물 가격이 다 하락됐었을 때는 조합이 어려워서 벽값을 보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인상하는 거에 대해선 그런 핑계로 해서 가는 거는 정상적이냐. 그러면 농민들도 어떻게 해? 물가 상승 품 많지. 그런 노동력이 또 들어가는 1.7% 많지. 작년보다 벽값을 농산물 가격을 상향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려워서 못 주고 지네 거는 로맨스라 줘요? 저는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아마 올해 예산총회에서 아마 이게 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그 노조 측의 전국 그 농협노조 측에서 각 회원조합에 이미 공문을 다 시달을 했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협의회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지침 내용으로다가 해서 내려보낸 상황. 그래서 요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그 전망이 사실 그렇게 밝지 않다. 특히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밝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들어설 거고 앞으로 저기 36일 남았습니다. 36일이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여기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 인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3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 어떤 종식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쪽에 있는 이런 이제 원유나 이런 부분들은 공급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현재 중동의 그 싸움과 관련된 부분은 확대되어지는 이렇게 양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유가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중동에서 석유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좀 형국이기 때문에 시조는 타격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면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인상되는 건 많지? 다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근데 면세 팔면 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면세 팔고선요 돈 됩니다. 조합이 돈이 되는데 왜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꼬집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봤듯이 전체적으로 농촌의 여건은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농업중앙회도 알고 있어요. 농업중앙회도 농촌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자꾸 희망을 가지래요. 근데 자기네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황당한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25년도에 5조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경에서 지금 돈 없다고 그냥 동결하는 걸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안이. 3조 1,000억에 대한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업중앙회는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도 정책 추진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저희 이제 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그만 곳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추경에 받아야 될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교부금이 200억 정도가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뭐 이야기하셨지만 30조가 뻥뻥 나가지고 기금을 지금 빌려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농업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농협중앙회가 이야기했듯이 5조라는 금액을 가져가겠느냐라고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건입니다. 이 가장 암담하게 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수급의 불안정.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이 불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보면 그 농협 그 경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건 기후변화가 지금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급 조정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이 농자재 지원 확대의 수요가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비료와 관련된 보조금이 전액 다 삭감되어 있는 상황. 없어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는 뭘 가지고서 이야기하는지 기자재 특히 비료 농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자재에서 확대가 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는 이미 7월 달에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예산 사상이 10월 달에 올라갔었을 때 이미 안 세웠거든요. 근데 마치 세우는 것 마냥 전시를 해놨죠. 그러면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그 예산 서에 요 내용이 그대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 그대로 클릭하는 거 좋아해서 아마 전체 용역을 다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영농자재 관련된 이야기 정했습니다. 강호동 장관이 딱 들어서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일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 공공형 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자기네들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산도 이 계절 근로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근로기준법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8시에 농가가 태우러 가요. 그 전에 가면 안 타요, 아이들이. 차를 안 타. 8시 돼야 나간대. 그리고 4시 반이 되면 다 나. 근데 거기에 더 황당한 건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32도가 넘으면 일을 시키면 안 돼. 애가 죽을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때문에요. 11시서부터 3시, 4시까지 일을 못 시켜. 그 지침에 의해서. 4시까지 일을 못 하다가 30분 하다가 얘네들 시간 딱 되면 자기네 일 끝났다고 타, 차에. 일 안 해요. 30분 일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준다는 이 말이죠. 예? 돈은 그럼 임금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응.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꿀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은 없다. 노동법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요. 참 황당하죠. 근데 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런 그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농교류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얘네들이 중앙회를 통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고요. 맨 마지막에 조합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조합원 교육 거의 안 합니다. 말로만 조합원의 협동조합 주인의식을 고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고 있는 조합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합이 이거 자꾸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우리 이거 없어. 최소수고 안정사 확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조합은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 각 조합에서 이걸 시작한 지가 19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97년도에. 그때 처음 최소 수급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그때 신청한 거를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끌고 와요. 근데 우리 지역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97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농사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 농산물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뀐 거에 대해서 회원조합이 신청을 해야 돼. 변경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변경 신청을 안 해. 농민들이 예전에는 고추를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마늘을 많이 심어. 그러면 고추를 해놓고서 난 다음에 97년도에 고추를 해놨으면 지금은 마늘을 많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마늘로 바꿔야 이 수급 안정 자금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야. 안 해버려.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야. 이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변경 신청들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놨던 거를 그대로 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어떻게 변경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써놔요. 확대하겠다. 여기도 보시면 과실료, 과차료 이래서 딱 정해져 있죠. 내년에 이렇게 좀 확대하겠다라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에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작년도 올해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톤수는 과실료 같은 경우는 12만 5천 톤을 12만 5천 톤을 해놨는데 실제로 중앙회에서 수급 안정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실과 관련돼서 계약한 물량을 보니까 이거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2.4%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과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6만 6천 톤인데 7만 톤으로다가 확대하겠다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조합원들한테 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격이 안정적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제시 안 하고선 계약을 자꾸 하자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근데 세부 지침에 보면요. 세부 지침에 보면 기본 생산비와 관련된 것을 보장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조합이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돼. 그 해당 조합이. 근데 해당 조합이 그걸 부담하기가 싫으니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조합에 토마토, 풋고추, 호박, 오이, 가지
아니면 사과, 배, 당근, 감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면,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요구해야 된다, 강하게. 감귤은 사실 거의 해당 사항 없죠. 이 감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막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사과하고 배, 당근, 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 가지, 이 품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실제로 낮진 않아요. 걔네들이 그 조사한 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 평균 단가들이 실적으로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닌데, 근데 이걸 조합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아예 농민들하고 이 얘기는 하지 않더라. 그래서 요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서. 뭐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존하고 좀 똑같은 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조금 관련된 이야기 할게요. 사과는 좀 자조금이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복숭아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저도 자조금에 가입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한우나 이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야, 니네가 100원을 내면 우리도 100원 낼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사과는 야, 우리가 100원 낼게 그러니까 그럼 우린 70원 내줄게 이렇게 됐는데, 복숭아는 야 농민들이 100원 내, 돈 있으면 낼게, 돈 있으면 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조금 회장을 누구로 세웠냐면 처음에는 강국에 있는 강국농협조합장이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러더만 그 양반 임기가 딱 끝나니까 정읍조합장이 야 내가 할게, 농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할게 이러더만 이게 정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관망되는 게 조치원 농협에 있는 조합장이 야 내가 할게 이러면 또 글로 가는 거야. 근데 농민들 이야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더라. 그래서 복숭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조금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그걸 좀 올려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좀 봐주시고요. 조공법인에 대해서 요새 한참 또 이슈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전화들이 좀 많이 옵니다. 야, 이거 조공법인 진짜 농민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내용들을 쭉 농협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봤다만, 대의원은요 회원조합 조공법인을 구성한 회원만 대의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의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조합장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는 어떻게 되냐면 지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뭔 소린가 하면요. A조합이 있고요. B조합이 있고 C조합이 있고 D조합이 있는데 A조합이 40%, B조합이 40%, C조합이 10%, D조합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를 지분별로다가 해서 10%인 데는 2명씩 더 쓰면 좋겠다. 10% 단위로 하면 이사는 여기는 8명, 여기도 8명, 여기는 2명, 여기는 2명 이래서 20명을 이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우리 총회라고 하는 그 회원조합에서는 대의원 총회라고 하는데 여기 조국법에는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의 구성원은 법으로 4명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A, B, C, D에 있는 조합장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도. 왜? 지분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회는 회원으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4명 말고는 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농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사보다는 이 총회에 농민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가져갈 수 없다. 대신 이사는 더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이사를 그렇게 구성하게 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사나 총회에 있는 이 회원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협의체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거에 보고할 때는 뭐라 그러면 자문기관으로 해요. 자문기관. 자문기관은 법적인 거 이런 거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킨다고 손 쳐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자문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사회의 의결상은 또 틀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얘기 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대부분의 조공법인이 이런 이사회의 이 지분에 의해서 이사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예 꺼내질 않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법률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농협법을 이렇게 좀 바꿔 나갈까라는 것은 현재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조공법인에 대해서 뭐 지도 지원 체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농민들의 참여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것 이런 이제 법적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아예 빠져 있다.
연합사업이나 뭐 로컬푸드 관련된 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트 관련된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그 조합들이 그 PDF 구성해가지고 건물에 막 투자들을 했는데 회수가 잘 안 되죠.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올해서부터 PDF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아마 내년서부터 아마 우리 조합에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 계획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왜? 저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뭐 에너지 사업부 막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잖아요. 양곡 사업부 막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무이자 자금이 됐든 아니면 저리융자가 됐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부서에서.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요거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저거 받아서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좀 가져가볼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할 거라는 거고요. 이걸 확대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조합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대형 왜 하나로마트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보면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몇 군데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조공법인 설립 관련된 부분 요거를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2군데 가지고 있는 조공법인들이 있어요. 아니면 3군데가 있는 시군에 조공법인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농협중앙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김제 같은 경우가 조공법인이 2개죠. 이거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산 관련된 것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사업 좀 볼게요. 조합이 좀 제일 지금 깝깝하고 있는 카페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 카드에 카드. 이 카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리를 거의 0.83% 정도를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0.83%가 줄어버려요. 예전에는 처음에 했을 때 2024년도에 4.17인데 2025년도에는 2.76%밖에 보장 안 하겠다라는 거. 그거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사업에서는 그러면 얘네들 뭔가를 다른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로 계속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거를 최소화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최소화. 그러니까 조합에 주는 돈을 내리겠다라는 건데, 이 조합에 주는 돈을 내린다고 조합원들이 카드를 쓰는 거를 같이 내려주겠다는 게 아니야. 수수료를. 그러면 요 내린 거 맞지 누가 가져가겠어요? 네? 누가 가져갈까요? 중앙에서 가져가요. 중앙에서. 내린 거 맞지? 회원조합은 내리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의 수수료를 이 내린 거 맞지 0.83%를 같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0.83%와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가져가겠냐. 중앙에서 수수료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 너네 건들지 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년에 그렇게 바뀐다라는 걸 아주 근사하게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마 요 내용도 똑같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물량을 직원들이 계산을 하죠. 사업 물량. 2025년도에 예상하는 사업 물량과 관련된 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알으셔야 돼.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9월 말 가결산 결과라고 있어요. 9월 말. 그러니까 가결산을 하면 사업 물량이 나와요. 가결산 9월 말 해당 조합의 가결산 물량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게 100이라고 하면 몇 개월만 한 거예요? 9개월만 하신 거잖아. 이걸 나눠요. 9로. 이게 헷갈리겠네. 9월 말 가결산 물량이 90이라고 하면 이걸 나눕니다. 그럼 뭐가 돼요? 10이 되죠. 그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요? 12달.
그러면 이게 1년치가 되죠? 그럼 120. 이게 2024년도, 23년도, 22년도. 그러면 23년도에 이미 결산을 다 끝난 거잖아요.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110이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05다 하면 이 세 개를 합쳐요. 그러면 335 나누기 3으로 해요. 그러면 110 1.6 정도 되겠네요. 6년이 나오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각 조합별로 임의대로 판단하는데 이 판단을 원래는 누가 해요?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여기 이사님 계세요? 이사님? 이거 원래 이사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셨죠? 누가 해요? 직원이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해요 이러면 끝. 그렇게 잡는 게 뭐예요? 2025년도 사업 계획 물량이에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5%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플러스 5%를 하면 뭔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5%를 하면 올해보다는 어떻게 좀 감소할 요인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그런 판단 능력을 안 해. 뭐만 가지고 해요? 흑자를 만들 수 있냐?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흑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흑자를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만 물량을 잡아버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적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를 해야 돼? 흑자를 만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가거나 재료가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흑자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줘야 예산서가 성립이 되다 보니 임의적으로 물량을 늘려버리더라. 물량을. 아까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규정 같은 건 있어요?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뭐를 해요? 심의한 걸 올리잖아요. 네. 직원이 심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사업 물량과 관련된 부분 누가 심의해요? 이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난 안 해봤어.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내 문제지. 책임 방기 하는 것만요.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지. 냉정하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직원이 올려놨으니까 저건 확실할게요? 정말 확실할까요? 몰라요. 이사들은 몰라. 그런 거. 그렇지. 직원들이 알아서 잘했겠지 이걸로 다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건비 관련돼서 지금 노조에서는 3.5%, 금기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죠. 금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요? 1.7% 뭐가요? 최저인건비 상승률이 1.7%, 물가 상승률 1.5%.
합이 3.2%인데 자기네들은 0.3%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나는 최소 3.5%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는 거. 근데 3.5% 인상 이러면 그래요, 3.5%인데 총약으로 해볼까요? 총약으로? 우리 조합에 3.5%를 인건비를 인상을 시키면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 우리 인건비가 10억이야 라고 하면 3.5% 하려면요 얼마 더 들어가요? 3,500만 원. 3,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3,500만 원 더 벌려면 쌀 팔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뭐 전라도 지역은 거의 인상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 이자가 먹고 사는 거죠. 이전 놀이 해야지. 그렇죠. 근데 TF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건물 투자하면 뭐 쫄쫄쫄쫄 망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그 누구 중앙에 소천동 있는데 그 건물 매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면 1,600억. 그 고소란에 날리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상평가를 농협에 있는 자회사에다가 시켰어요. 그 실가격은 7,400원 나오는데 얼마로다가 기록을 했냐면 9,200억을 해놨어. 사기를 쳐는 거지. 그러면서 마치 1,600억이 부채가 없는 것 마냥.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건물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이 3,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누구한테 팔대를 꽂을까요? 원로, 농약, 비료 이런 농자재하고 이자하고 네? 거기에다가 빨딱 꽂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득 만들겠죠. 이득. 이득 만들 거 아니에요. 이 10억이니까 그나마 이래요. 여기 인건비 총액 관련돼서 10억 내는 10억만 들어가는 조합은 없을 거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예? 얼마 들어간다고? 50억이요. 그래서 3.5% 하면? 네? 1억 5천. 전무한테나 상인 이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1억 5천 어떻게 만들래? 물어봐요. 그럼 걔가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왜 1억 5천 어떻게 만들겨? 뭐 방안이 있어야지 인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3.5% 인상 잃어버리면 정말 추상적이잖아요. 얼마 안 돼 보여요. 3.5% 이러니까. 근데 막상 돈으로 따지면
1억 5천에 들어가야 되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전문은 적어도 이 1억 5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로다가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서 대출 받을 때 그러죠. 내 열심히 할게 돈 좀 더 빌려줘 이러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조합원들한테는 내가 조합원이면 대국에 가서 야 나 2억만 더 줘봐. 꽉 찼는데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러면 줘야지. 얘네 논리대로 하는 거야. 정부나 상임위에서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맞죠. 그렇죠? 네.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5%의 이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친구들은 1년이 지나면 뭐가 올라가요? 호봉이 올라가요. 자동 승급. 자동 승급분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 2024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37만 원이에요. 1인당. 1인당 137만 원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면 그걸 직원 수 곱하면 돼요. 10명이면 얼마요? 1,300만 원. 그쵸? 1,370만 원이야. 그러면 그 돈 1,370에 여기 3,500만 원 더하면 그것만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벌어야지. 거기 직원이 그냥 한 60명 더 건네요. 그렇죠? 그러면 60명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6억이 넘는 거예요. 해년마다 올라가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한참 오버 되겠죠. 그러면 그 돈하고 아까 얘기했던 1억 5천하고 합하면 2억 이상은 벌어야 돼. 2억 5천 가지고 2억 5천은 벌어야 돼. 그 2억 5천 벌을 방안이 있어야 올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안 올려주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조합 간의 형평이 안 맞는데. 이 논리도 사실 좀 안 맞죠. 이 논리도 안 맞어. 왜 안 맞을까요? 뭐가 안 맞아? 돈돈 줘야 되지. 돈이 다 따로따로잖아. 근데 임금 조합끼리 그런 거지. 또 협의 하나 봐. 어느 조합은 얼마 올렸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갈 거. 우리도 좀 어려운 저희 이제 부정농업 때 좀 어려운 게 있었었는데 직원이 그 논리를 믿더라고. 이게 내가 못 주니까만 너 딴 데 가. 나는 그 돈 못 줘. 근데 너네가 좀 그러면 딴 데 가라. 응? 아니면 뭐를 해? 사표 돈 줘. 너희 근데 그랬어요? 그렇죠. 야 너네 참 불쌍하네. 예비 젊은 만나서 그냥 간둬. 아니 저 조합이 그냥 그러면 막 글로 가.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면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줘야지. 그래야 걔네도 알지. 우리 농민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걔네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조합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 사요. 아 조합이 어려워서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원 못해요. 이 지랄 떠는 놈이 지네 거는 형평성을 따져? 형평성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랫역에 있는 사람들 위에 얼마 받아야 돼?
철원이 무슨 품종과 관련된 82,000원이에요. 그러면 야 걔네는 82,000원, 72,000원 하는데 우리 왜 40,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조합하고 비교하면 받아야지.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량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예. 보셨으니까. 이게 경제사업 파트너, 신용사업 파트너 다 똑같이 물량을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계산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나누기 3을 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5%의 재량을 주더라. 그래서 평균을 가지고 적정 물량이라고 책정을 해 놓는다. 그런데 이거를 안 마치고 상향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합은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했으면 그 조합은 뭐를 딱 고민하셔야 되냐면 아 우리 조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적정 물량을 뻥튀기를 빵 하는 조합은 아 이 조만간에 망할 징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산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조합은 이 적정 물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5%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률. 아까 보셨지만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2.1%예요. 그러면 2.1% 정도의 이 금액에서 플러스 2.1% 정도만 산출 물량을 잡는 것이 관리다.